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스가 정권의 바람과는 달리 학술회의 임명 거부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이런 가운데 25년 전 스가 총리가 자행한 인사 개입을 소개한 기사가 화제군요. 오늘 아침 보도된 주간 플래시 기사인데요. 학술회의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 주목되는 가운데 과거의 행적을 담은 내용이라 소개해드리고 반응도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나온 스가 총리의 일본 학술회의 임명 거부 논란. 기존에는 학술회의 추천자를 그대로 회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 총리는 추천된 105명의 학자에서 6명을 제외했다. 예전에는 학술회의 측으로부터 정원보다 많은 예정자 명단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원이 딱 맞는 인원이었다. 이에 불쾌감을 느껴 총리 최측근 스기타 관방부장관 등이 주도해 제외를 실행했다는 분석이다. 학회에서는 넓게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대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물러설 수 없는 스가 정권은 10월 9일 회견에서 고노다로 장관이 불투명한 학술회의 방식도 행정개혁 대상이라고 밝히는 등 전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동을 과연 스가씨답다고 본 사람은 요코하마시 간부 A씨다. 스가 총리가 중의원 의원에 첫 당선된 것은 1996년이다. 그 이전에는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이었다. 25년 전 스가씨는 요코하마에서 그림자 시장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가 시 직원 인사에 개입하여 시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A씨는 증언한다. 당시 스가 시의원은 전 통산성 장관 오코노기 씨의 비서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지배인 위치에 있었다. 시정에서는 오코노기 씨를 대신해 시정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인사개입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어진다. 오코노기 사무소의 진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적이 있는 어느 시청 직원이 과장 승진할 때 스가 씨가 시장에게 승진 이유를 갑작스레 물었다. 시장은 오코노기 씨에게 신뢰가 있었는가? 라며 그의 승진을 보류했다. 한 사람의 발령이 늦어지면 시의 업무가 정체되어 버리게 된다. 원활히 인사를 실시하고 싶은 시는 그 이후 인사 예정 리스트를 사전에 스가 씨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발령 때가 되면 리스트가 스가 시의원의 수중에 한두 명을 가리키며 승진 이유는? 이라고 묻는다. 지명된 직원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승진 보류로 1991년 오코노기 여사 이후에도 스가 체크는 국정까지 이어졌다. 그가 시의 전 직원 개개인이 일하는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 그렇지만 눈에 띈 몇 명에게 트집 잡는 것이라면 간단하다. 한 명이 빠지면 다른 전 직원이 위축돼 도미노처럼 스가 씨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그런 사람을 실력자라 부르고 매스컴도 선거민도 들떠있는 것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제거하도록 정보를 공개했어야지. 단순한 의원인데도 시 직원 인사에 개입해 시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무용담처럼 미화하고 있지만 직무 권한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지배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인사에 개입하고 예스맨만 주변에 두는 정치인은 얼마 후 벌거벗은 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가 라고 말했지만 스가 씨로부터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놀란 것은 수년 전에 정례회견에서 전 사무차관을 지위의 연연에 매달려 있던 인간이라고 개인 공격한 것. 공식 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하다니 하고 놀랐다. 며칠 후에 사격의 펍의 기사가 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졌다. 스가 씨는 흔히 있는 시골 촌장 타입, 때려잡기로 권력을 잡은 즉시 문답 없이 그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그러나 대척점에 있는 지성이나 비전이 없어 정책이 작고 가까운 일에만 손을 댈 수 있다.
때리기 등으로 미화하는 풍조가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 호가호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톱을 보좌하는 입장은 될 수 있지만 스가 씨가 톱에 서는 것은 본인에게도 나라에 있어서도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인사권을 행사해 이를 실현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론이지만 압박해 위축시키는 인사권의 행사라면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는다. 좀 더 주머니를 깊고 크게 가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 필요할 것이다. 정치가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 단 것을 좋아하는 팬케이크 아저씨, 때려잡기의 고생꾼으로 서민파의 이미지는 지지율 올리기 책략이었던 것일까? 아무튼 낙담이다. 호시탐탐 아베 정권 이후의 총리를 노리고 있었다. 아베 이상의 독재관, 당신을 위해 국민이 있는 건 아니다. 무능한 자민당에 인재가 너무 없다. 할 수 있는 건 혈세 낭비뿐.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은 떨어뜨려야 한다. 악습의 근원이다. 과거 경험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전 정권의 예스맨 신용도 현재 얼굴의 양면도 구분이 되는군요. 이대로 늑대 소년이 될까? 기대했지만 소용없게 될 것 같아. 지난번처럼 줄줄이 8년 막지 않으면 큰일 나. 농가에서 태어나 야간대학을 나온 사람이 총리까지 된 진수를 보여준다. 뒤에서 암약하며 사람을 속여 스스로 올라온 그다. 그 연장이 앞으로의 일본의 정치라니 두렵다.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밀실 담합 정치가 될 게 뻔해. 공포정치 휴대전화 요금, 공무원 좌천, 도장 폐지 권력의 폭주. 나라의 향방이나 국민의 행복 따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취향으로 이론 배제,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배제한다. 이런 놈이 총리 대신 일본은 불행하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비난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져 안 됐네 수준이 된 거네. 이번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해온 것의 허점이 총리가 되고 나서야 불거진 느낌이다.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이름만이다. 봉건사회와 같이 일부 권력자에 의해 이익을 독점하는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봉건사회에서 권력자가 추락했을 때는 사형이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는 없다. 그래서 비리가 계속된다. 돌쇠 한마디. 소시적 몸에 밴 부조리가 이어져 총리로서도 통할 거라 믿었다는 주장인데요. 대박 설득력이 확실히 있네요. 스가씨 계속 그리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